시간입니다. 네. 아직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죠. 오후 6시까지 시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 시험에 따른 성적표,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많이 좀 향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이재명 대선 주자 재신임 받을까? 한동훈 차기 주자로 위상 굳힐까? 네. 요번 성적표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좀 직접 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는 이겁니다. 최수영 의원님, 총선에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의 앞날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다음 대선까지 아주 중요한 선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바로 대선 뭐 한 8개월, 9개월 전쯤에 하기 때문에 그건 네.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지금의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결국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선출까지 연동돼서 이어진다는 거. 정치 일정상 2년 동안. 그렇다면 이제 이번 성적이 결국 그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이번 그 과정에서 뭐 비명 행사 같은 걸 했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독 과반까지 해버린다면 이거는 뭐 당권과 대권을 사실상 거머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찌됐건 지금 110석 정도의 비대위 상황에서 네. 본인이 그 정도를 최소한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120석 이상을 가면은 그거는 원톱으로서의 기능을 한 거죠. 국정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금보다 많은 의석수를 유지했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로 봐야죠. 그렇다면은 여권에서는 이 뭐 말하자면은 이견이 없이 바로 가장 유력하게 네. 반열에 올라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지도를 엄청나게 쌓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또 그건 주목할 만한 대목이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이번 선거가 어찌 보면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들러리 섰다가 신부가 된 그런 경우인데 이거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기회를 살리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프레너미, 프렌드이자 에너미의 관계가 된다면 새로운 프레너미로서 네. 친구를 가장한 적으로서 아주 전국 주도권을 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정말 이 세 사람의 이 각축전은 앞으로도 22대 국회에서 굉장히 주목될 포인트인데 어쨌든 성적표를 놓고 평가해야 되겠죠. 뭐 지금 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국 대표가 들러리로 나섰다가 신부가 돼서 지금 걸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성적표,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 잘 본 기준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최수영 위원님은 110석 유지를 하거나 더 받거나 그러면 좀 잘한 거 아니겠냐 말씀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한동훈 위원장 몇 석을 얻으면 잘한 겁니까? 지난 선거에서 103석을 그 국민의힘에서 했거든요. 네. 4년 전에. 네. 뭐 그 이상이면 어느 정도 뭐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110석 정도만 돼도 뭐 원내 일당이 좋겠지만은 지금 그 일당은 좀 쉽지 않으니까 지난 선거 103석 넘어서 한 110석, 120석 뭐 가까이만 돼도 네. 어느 정도 뭐 성과는 거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선거에서 거의 야당이 다 합쳐서 180석이었으니까 네. 패스트트랙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80석 이상을 못 가게 막을 정도의 뭐 성과를 얻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내 일당이 되면 물론 뭐 최고로 하겠지만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뭐 그 탄핵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을 정도면은 그런 대로 성과는 거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총선이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시련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이기든 지든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하. 이겨도 팽, 져도 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지 터널 지나고 숲을 넘어서 네. 웅덩이 지나서 네. 지나야지 한동훈한테 기회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겨도 팽이면은 뭐 굳이 이겨야 되냐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겨도 팽, 저도 팽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기준은 한 120석 정도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재원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는 얼마큼 몇 석을 얻어야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저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다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은 151석 단독 가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독 가반만 하고 나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공천 과정에서 논란 이런 것들은 다 부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170석, 180석까지 간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탄탄대로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120석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 120석을 해야만 일종의 야당의 일종의 뭐랄까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패스트트랙을 제지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야당만으로 그러니까 법안 통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러니까 이 여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숨통이 튈 수 있고, 좀 더 나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135석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진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아마 정치적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135석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단독 가반이 힘들어지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기혁신당이 좀 10석을 갖고 하고 또 네. 여러 군소정당들이 좀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단독 가반을 저지하는 그러한 효과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일종의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아마 이 탄탄대로를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10석이 하나의 승리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변함없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목표이기도 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10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색깔을 낼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3명의 기준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적표에 따른 이재명, 한동훈, 조국 세 사람의 향후 향방을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세 사람의 이 성적표에 따른 이 세 사람의 이 향방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표 따라 윤, 이한 운명요동입니다. 네. 조국 가장 큰 정치적 승리자 예고.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조국 대표는 이번에서 거의 얻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어요. 들러리 왔다가 신부 들어갔으면 다 말 다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얘기한 게 조국, 이재명, 한동훈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동안 제가 얘기 안 한 사람 윤입니다. 윤 대통령, 윤영걸 대표님. 윤 대통령에 대해 또 윤영걸 대표님.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 대통령 한 지 2년 됐잖아요. 2년 됐는데 입법권은 여태까지 민주당이 갖고 있었어요. 네. 대법원도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동안에 행정부만 있어요. 일부 공기업 사장이 아직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석을 하든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한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도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200석 가까이 된다면은 거부권도 이제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간다면은 이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으로 사실상 임기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대권 주자로서 위상을 상당히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3년을 진짜 더 심판해서 이 혼돈의 와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소 좀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나머지 3년을 잘할 수 있게 입법권까지 좀 밀어주느냐,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 말씀드리면 저기는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로또처럼 여기는 범죄 혐의자도 많고 한데 로또처럼 하나 큰 거 당첨돼서 최소한 10여 석을 해서 정치적인 가장 큰 따놓은 당상 승자가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오늘 밤에 롤러코스터처럼 운명이 바뀔 거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롤러코스터처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세 사람만 또 알아볼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밖에 어쩌면 다음 대선에
직행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볼까요? 승리된 대권과도 패배된 가시밭길, 잠룡 운명 엇갈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잠룡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일단 출마한 잠룡들을 좀 보겠습니다. 출마한 잠룡들 누가 있느냐? 여권에선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권에선 출마한 사람들만 따지는 겁니다.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출마한 사람들만 좀 따져봤을 때 이 정도다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람 한 명 누가 있을까요? 꼽는다면? 뭐 아직은 조국이겠죠. 예. 그러나 조국 대표에게는 자 대법원 확정심이 될 경우 이제 감옥소에 가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걸로 형이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어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 한 조국 대표는 흔히 말하는 대권 후보로서는 족쇄가 채워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가장 큰 수혜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은 정당 발전사에서 보면 아주 이례적인 거잖아요. 아니 지역구에 단 한 명도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이 그 제대로 된 정치 정당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동정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교 이런 거 볼 때 야 이거 좀 너무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시작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이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 네. 그게 제대로 이 지지나 아니면 역할이 이어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조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제약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 180석이나 200석 야권이 그 정도를 가져가는 네. 그런 파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이 집권은 그대로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은 빠질 거예요. 심리적인 거부감을 유권자들이 국민이 보여준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큰 변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마음 비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면 참 더 암담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나올 것 같진 않고 뭐 이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요 잠룡들은 출마한 사람들에서만 본 거죠. 출마를 하지 않았는데 요번 총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김부겸 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열심히 여기는 뭐 서울시장이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셋은 지금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 셋 중에 최소영 의원님 가장 눈길 가는 한 명을 꼽는다면 저는 오세훈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근데 네. 지금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말하자면은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나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을 더 잘 해서 여권을 뒷받침하면 될 일인데 네. 만일 110석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110석으로 통일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110석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당이 비대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정감 있게 후보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제일 좀 유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오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이 오늘 투표율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집 안에서 걱정하고 집 안에서 응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접 가서 한 표 행사를 해야만 가능하다. 9시 지금 14분을 좀 넘어가고 있죠. 네. 지금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가 끝나면 바로 가서 한 표 행사하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픽입니다. 픽.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저희 이 아침의 매일경제가 이 지금 전국 총선 중에서 특별히 요 지역 좀 꼽아봅시다라고 선택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인생 넷컷으로 이 해당 지역들 좀 쓱 둘러봤는데요. 보고 오실까요? 인천 계양을에선 명룡대전이 펼쳐집니다. 7대3 가르마와 얇은 테 안경을 낀 이 사람, 인권 변호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짧은 머리에 오른손을 들고 서울대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로 선서하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자기 대권 주자급 인물이 격돌하며 최대의 관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번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로 가봅니다. 볼에 손가락을 살며시 짚곤 나 예뻐요 포즈를 선보인 이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민주당 후보. 하얀 치아를 보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또렷한 인상을 주는 이 사람, 현역 국회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수북한 머리숱에 네모 안경을 낀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과 서울 종로에서 산파전을 벌입니다. 또렷한 턱선에 20대의 앳된 얼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은 이광재 민주당 후보. 형형색색의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기업 광고를 위해 무지개 염색이란 파격 변신을 택한 이 사람, 안랩의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최대 접전지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맞붙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지금 정태진 기자가 인생 네컷 각각 그 주요 지역 후보들의 사진을 갖고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정 기자가 본 지역 말고 제가 좀 더 꼽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본 곳은 인천 계양을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입니다. 명룡대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인천 계양을 단연 주목되는 곳입니다. 말고 여긴 어떤가? 경기 성남 분당가. 네, 아까 안철수 후보, 이광재 후보 다 지금 나왔죠. 이광재 후보, 안철수 후보, 성남 분당갑도 여기서 당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어떻게 보면 대권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수원정,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입니다. 수원정, 유권자의 선택은 누구에게 향할 것이냐. 여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 용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피날레 유세를 했었죠.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강태웅, 권영세 두 사람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작을, 네, 류사명, 나경원, 네, 동작을은 누가 승리를 거머쥘 것이냐.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을입니다. 민영배, 안태우,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곳이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오늘 오후 6시가 지나면 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투표가 끝나고 이제 개표까지 이어지죠. 관련해서 우리 불타는 장미단 MBN의 꽃 트롯맨들이 전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투표하러 와요. 투표하러 와요. 오늘은 투표하러 와요. 시간은 언제라도 좋아. 투표는 투표소. 개표 방송은 MBN 4월 10일 총선 개표 방송은 MBN과 함께하세요. 네, 들으셨죠? 개표 방송은 MBN입니다. 그리고 아침의 매일경제가 끝나도 이어지는 투표 방송도 MBN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